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24번 지역 특산물 판매 현황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입력을 했고, 자, 여기서 데이터에 관련된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번에 자료가 되어 있고, 플러스 탭을 눌러서 한 번, 두 번, 자, 시트 1번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시트 2는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은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명을 변경합니다. 시트 1번에 커서를 두고 시트 제1작업, 2작업, 3작업에 환경 설정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모든 시트 선택을 하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는 글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셀을 선택해서 굴림에 엔터 11포인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열을 선택해서 우클릭 열 너비를 1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1작업을 선택해서 시트 그룹 해제를 하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모두 굴림의 열 너비 1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 입력한 것을 보면 단위원이라고 하는 곳에 단위와 단가 단위원이 자료가 한 셀에 두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짜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왼쪽 Alt키와 엔터를 누르면 한 셀에 두 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장 단위도 장자라는 글자 뒤에 커서를 두고 Alt,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다 입력되었으면 B4에서부터 J의 14행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주고, 숫자인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하고 난 다음 쉼표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서식이 지정이 되었으면 제목 도형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도형과, 자, 물결 도형은 삽입해서 도형으로 들어간 다음 지금 순서도에 있는 전공 테이프도 물결처럼 보이긴 한데, 이것과 별 및 현수막의 물결은 모양이 다르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별 및 현수막의 물결을 클릭한 다음 B열에서부터 G열까지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상자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굴림에 24포인트 엔터, 굵게 면색은 노랑, 글자의 색깔은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을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로 지정을 한 다음 그림자가 오프셋 왼쪽입니다. 서식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바깥쪽 중에서 왼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목 도형이 그려졌으면 두 번째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결제 담당 대리 팀장. 이메일 셀에다가 커서를 두고 결제를 쓸 때는 아의 이를 써야지 어의 이를 쓰면 틀립니다. 담당 대리 팀장. 자료를 쓴 다음 세 줄을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각각 해줍니다. 두 개의 셀을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이유는 도장을 찍기 위한 거고, 이 결제가 글자의 형태가 세로 쓰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세로 쓰기라고 해주고 열의 너비를 2분의 1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결제란을 선택한 다음 클립보드에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둔 다음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원본 자료는 삭제해야 되니까 열을 선택한 다음 삭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좁은 경우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은 경우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각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대각선을 걷는 부분이니까 셀 서식에서 테두리 각각 대각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셀 음영을 주황색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대로 선택을 하고 떨어져 있는 자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G의 14번과 I의 14번을 선택하고 채우기를 주황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요요선 검사는 H열의 14행의 커서를 두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요요선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제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록이라 선택하고 원본 자료는 C의 5부터 12번, C열의 5부터 12번까지가 목록으로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목록 단추가 생겨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C의 5번에서부터 C의 12번까지의 자료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 서식은 F5번에서부터 G의 12번까지 두 개의 열에 대해서 숫자 뒤에 EA라는 문자를 추가합니다. 우클릭을 한 다음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G표준이나 0, 0.00, 샵, 샵 0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샵, 샵 0을 선택을 하고 단위를 붙이면 됩니다. 한글일 때는 그냥 굳이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로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양쪽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F5번에서부터 F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 이 영역을 이름 상자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완성시켰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홈 탭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자료 8개만 선택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500점 만점 중에 100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함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커서를 두고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 2이면 전라, 3이면 충청을 구하는데 choose right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를 쓸 때는 항상 등호를 쓰고 cho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ch를 쓰면 자, choose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choose는 인덱스 값에 따라서 값을 각각 지정된 값을 주면 됩니다. choose의 right 함수 인덱스 값을 하기 위해서 right를 쓰고 함수를 열고 닫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right에 커서를 두고 자, 텍스트에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 상품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넘버 캐릭터는 추출 글자 수니까 마지막에 글자 한자를 추출합니다.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쪽에 따옴표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hoose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덱스 값이 2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값은 경기 탭키로 눌러주고 두 번째 값은 전라, 자, 세 번째 값은 충청으로 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값인 전라가 표시되고 채우기 핸들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때 지금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굵은 상자 테두리가 나오면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고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 도형으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합니다. 사용하는 함수는 if 함수인데 J열의 5행에 커서를 두고 자, if를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자, 조건식은 전에 문제를 읽었듯이 전월 판매량 첫 번째가 크면 이라고 했으니까 크다라는 관계연산제를 씁니다. 그것이 G의 5번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 창값으로 도형을 주는데 이때 특수문자에 도형을 줄 때는 미음의 한자키를 주면 됩니다. 한글 자음 중에 미음을 쓰고 한자키를 눌러주면 도형이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역삼각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따옴표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구하시오 했으니까 공백은 큰 따옴표를 열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는 것이 바로 공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공백입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밀어주면은 마찬가지로 굵은 상자 테두리가 나왔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역삼각형 도형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최대 전월 판매량입니다. 최대 전월 판매량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max 함수로 구하면 됩니다. 등호를 쓰고 max를 한 다음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마법사를 호출하고 범위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F5번에서부터 F12번까지 드래그를 하니까 넘버 1에 정의된 이름이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구분이 수산물인 상품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티프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는 AND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는을 쓰고 count coun countIF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우선 수산물 특산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가 수산물 특산품이니까 구분 중에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범위가 되니까 뒤에 5번에서부터 뒤에 12번을 드래그하고 이 중에서 축산물이라는 수산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번지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개수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개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자를 쓰고 개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의 특산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농산물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입니다. 내림을 하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이고 평균을 구하니까 디에브리지 함수를 씁니다. 정수를 구하시오 하면 0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브리지를 먼저 쓰겠습니다. 디에브리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아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말로는 표전체 또는 DB라고 합니다. B4에서부터 H12번까지를 선택하고 필드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평균의 항목이니까 당월 판매량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당월 판매량 지혜 4번 또는 위치값으로 1, 2, 3, 4, 5, 6번을 지정해도 되고, 자, 그런 다음 조건은 반드시 농산물만 표시하면 안 되고 항목명과 밑에 조건이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 표시가 되면 여기서 라운드 다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 입력줄에서 D자 앞에 커서를 두고 ROU라고 쓰면 내장 함수 중에서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라운드라는 글자 사이에 포인트를 둔 다음에 마법사를 호출하면 숫자에 맞는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정수로 표시라고 했으니까 0을 표시해주면 바로 2013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H14번 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당월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데 는을 쓰고 vlookup을 들어갑니다. 마법사를 띄워서 자, 검색값이 나오고, 자, 이 검색값은 H14번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H열의 14행을 클릭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백진주 쌀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는 부터 참조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부터 하면 안 되고 백진주 쌀, 자, C열의 5행에서부터 H열의 12행까지 하는 것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몇 번째,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당월 판매량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열에 지금 당월 판매량이 있고,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할 것인지 근사값으로 할 것인지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목록 단추를 이렇게 눌러보면 각각의 당월 판매량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수식을 이용해서 장을 판매량이 2천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파랑의 굵게를 표시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범위는 B열의 5행에서부터 J열의 12행까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를 결정하는데 이때 지금 당월 판매량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주면 자동적으로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것을 혼합 참조를 하기 위해서 F4번 키를 2번 눌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F4번 키 2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G의 5가 행전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이상, 2000 이상이니까 이상, 일시, 백천.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파랑색의 굵게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파랑의 굵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작업을 마칩니다. 자, 2작업은 여러분들이 필터와 서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B열의 4행에서부터 H열의 12행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제2작업의 B의 2번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료를 붙여넣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게 표시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열 너비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임의의 열 구분선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가장 큰 값의 너비만큼 자료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은 구분이 수산물이 아니면서 당월 판매량이 2000 이하인 자료입니다. 자, 지금 구분과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월 판매량이나 당월 판매량이 내려와 있을 때는 열 공간을 이렇게 넓혀줘도 됩니다. 구분과 당월 판매량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B열의 13번 위치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항목 밑에 조건을 주는데 수산물이 아니면서입니다. 자, 아니다 라는 것은 관계연산자 크다와 작다를 붙여놓은 이 기호를 쓰고 뒤에 수산물을 쓰면 됩니다. 아니면서니까 면서는 같은 행의 값을 주는 것이라서 같은 행의 조건을 줍니다. 2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일시, 백천.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은 테두리를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료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목록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조건 범위는 방금 썼던 B열의 13행에서부터 C열의 14행까지를 주고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는데 어디에다 두냐면 B열의 18행에다가 줍니다. 자료가 추출이 되면 이 자료에서 상품 코드, 구분, 단가, 당월 판매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했으니까 상품 코드, 자, 상품명은 필요 없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구분은 필요하고 단가 필요하고 전월 판매량 필요 없습니다. 포장단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샵샵샵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죠?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표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니까 선택된 자료에서 홈 탭에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 없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 스타일을 보통의 11번을 하는데 표 서식에서 보통의
1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에 있는 필터와 서식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3번에 있는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갑니다.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의 B의 2번 위치에다가 커서를 두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왼쪽에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피벗 테이블 필드를 행, 열, 시그마 값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행에 들어갈 것은 출력 형태에서 보면 당월 판매량입니다. 당월 판매량을 클릭한 다음에 행으로 이렇게 끌어서 놓아주면 됩니다. 열로 가야 될 것은 구분이니까 구분을 열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값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상품명의 개수니까 상품명이라고 하는 항목을 끌어서 놔주면 자동적으로 개수가 표시됩니다. 단가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다음 단가를 값 뒤에 상품명 뒤에다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책의 지문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값이 합계이기 때문에 내림 단추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누릅니다. 함수는 평균으로 해주고 단가 뒤에 지금 단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단위원 가로 닫고 확인. 자,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는 닫기 하겠습니다. 우선 출력 형태에서 나오는 행 레이블이나 열 레이블의 이름을 먼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당월, 판매량, 열 레이블에서는 구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과 정렬을 해야 되는데 당월 판매량을 그룹화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커서를 두고 그룹으로 분석해서 그룹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시작값은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면 가장 작은 값, 왼쪽에 있는 값, 최소값 1입니다. 끝값은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끝 3000입니다. 단위는 그 행에 1에서 1000이니까 1000단위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최소값, 시작, 끝값, 단위가 1000인 그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보면 정렬을 하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면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분의 내림차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분석해 보면 옵션이 나오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중간에 빈 셀 표시에 별별을 숫자 패드에 별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요약 및 필터에서는 지문 4번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행의 총합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는 바로 이 부분이 열의 총합계입니다.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표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전체 셀을 표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심표 스타일을 주면 천단위 구분 기호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별별별인 자료만 선택을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피벗 테이블 완성.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작업할 때 출력 형태를 보고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1작업에 들어가서 보면 가로축이 바로 백진주살, 자 여기가 상품명입니다. 일단 선택하고 데이터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범례가 들어갑니다. 단가와 당월 판매량. 단가와 당월 판매량이 떨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가와 당월 판매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F11번 키를 눌러주면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1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위치도 마찬가지로 제4작업을 플러스 탭 뒤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에 보면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26번인데 이게 버전이 2010 버전에서는 가능하지만 2013과 2016 버전에는 여기 스타일 기능이 없으므로 표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준으로 하냐면 디자인에서 빠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1번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트 스타일 1번을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삭제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지금 자료가 8개에서 2개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보면 행렬 전환이 나옵니다. 자, 가로축에 있는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선택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자료를 해지시켜주면 됩니다. 딱새우 체크, 그 다음에 등심 스테이크, 돌갓, 돌산, 갓김치, 대봉 꽃감, 랍스터 테일이 없네요. 자, 그러면 랍스터 테일을 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2개를 해제했으니까 행렬 전환해서 다시 바꿔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가로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세로축은 기본축입니다. 이 기본축을 마주보는 축이 있는데 지금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그 출력 형태에서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주축이니까 당월 판매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식 탭에 들어가면 현재 선택 영역에 단추를 눌러서 당월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클릭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을 한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보주축이라는 값이 나오면 클릭해주고 이렇게 보주축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디자인에서 차트의 종류를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당월 판매량은 지금 현재 꺾은 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면 지금 출력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듯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5번에 전체 이 차트가 굴림의 11포인트이므로 굴림이라 하고 11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질감은 분홍 박엽지니까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를 주는데 지금 전체 차트 영역이나 그림 영역에 다 분홍 박엽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채우기에서 자동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제목 서식은 제목을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한 다음 얘를 상자를 클릭하고 굴림에 13.2인 것을 20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굵게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흰색과 테두리를 주라고 했으니까 서식에서 자동 채우기 자동 바로 밑에 윤곽선 자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에 보면 보조축으로는 바꿨고 레이블이 있는데 대본 꽃감의 당월 판매량의 계열의 값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빨간색이 바로 당월 판매량이고 클릭을 하면 전부 다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한 번 더 대본 꽃감만 클릭을 해주면 되고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했을 때 이 값이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축서식을 보고 조절을 조금 이따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 스타일은 위에서부터 두 번째 글을 누른 상태에서 눈금선 서식에 여러분들이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윤곽선에서 대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대시를 해주고 축계 서식은 기본 축은 0에서부터 빼기가 회계 형식이기 때문에 0이 표시됩니다. 빼기로 9만까지 주 단위는 만. 그 다음에 보조축을 보면은 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3000이면서 단위가 500이 아니고 600입니다. 자, 그래서 축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600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지금 여기 값이 차트에 있으면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범례명을 수정하는데 이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면 단가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에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로 표시하는 거니까 단가를 쓰고 그대로 단위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범례를 고치면 이제 더 이상 자료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삽입에서 도형 들어간 다음 타원형 설명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모양은 일단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최다 판매량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1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 면색은 자동, 글자색 자동, 맞춤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자, 꼭지점의 위치가 노란 점 돌려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모양이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성이 완성이 되었나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표식 자체가 네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모라고 바꿔준 다음에 크기를 10포인트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